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출석 불러주시는구나. 예. 오늘 바보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불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2016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오늘, 오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방송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렇게 열자마자 또 함께 와주셨고, 우리 열혈곰탱님, 우리 동생이죠. 50번째 팬클럽 팬클럽이 되셨네요. 기념으로 우리 열혈검택님 50번째 팬클럽에 가입하신 기념으로 저희가 드리는 선물 있죠.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한 박스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혈검택님은 이메일이나 이메일로 해서 자기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시면 예쁘게 포장한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방송에 우리 지난번에 당첨되신 두 분 받으셨죠? 우리 울산 절곡 기사님 보내드렸는데 제가 발송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 한번 들어오시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고급 유기농으로만 재료를 만들어서요. 정말 좋은 별을 따다가 만드는 그런 과자인데 그 과자를 협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이종기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방송 때는 우리 이 협찬되고 있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사장님이신 이종기 사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가닥 0416님 저도 당첨시켜주세요.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퀴즈를 좀 하나 낼게요. 그래서 그 퀴즈에 정답을 맞춰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에게 오늘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 지킬 테니까 방송 꼭 들어주시고, 특히나 우리 세가닥 0416님은 굉장히 방송 열심히 듣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매니저 호로감 메뚜기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세가닥 0416님 0416님 끝까지 방송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그러니까 오늘 뭐 날이 좀, 아주 뜨겁지도 않고, 어느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날에 저는,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대한민국의 진짜 애국자를 추모하는 날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조국이 광복하고, 또 광복이 되고, 또, 전쟁 상황 하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과 그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날인데, 송곤난사님은 휴일인데도 일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쭉 흘리셨어요. 정말 그러셨구나. 오늘 약간 흐린 날씨였다고 시카 피바다님. 굉장히 아이디가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같이, 쉬는 날 쉬지 못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더 힘들고 한데, 오늘 그래도 하루 모두가 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표가 참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표가 한 얘기가, 진짜 현충일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파주 장준하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도 오늘 했는데요. 제아인사 장준하 선생님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진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파주 장준하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충원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친일파들이 그대로 안장이 돼 있죠. 파내줘야 될 친일파들이 특히 노독술 같은
노독술은 우리가 굉장히 좀 기억을 해야 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노독술은 일제시대 때 평양경찰서장을 했었던 자인데요. 예, 해방 당시에. 예. 북평님, 예. 고상만 씨 오늘 장준하 공원에서 뵀습니다. 그러셨구나. 송건단사님, 네, 페북방송 봤습니다. 즐거운 청춘 방님, 방송 잘 봤습니다. 예. 아름드리 천사님, 저는 문 대표님 친필 사인 2장 받았어요죠? 주장 받았어요는 아니고 2장이라고 아마 쓰신 것 같고, 조용히 지켜보고 왔지요. 인사 좀 하시죠. 예. 예, 반드시 파내야지요. 뭐 그런 뜻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일파들, 특히 이제 노독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경찰서장을, 그 해방 당시에 하고 있다가 북에 있으면은 예,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로 내려왔는데, 남으로 내려오니까 이승만이 그 친일경찰이었던 노독술을 대한민국 수도 경찰청,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경찰청의 차장 넘버 2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일파였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노독술이 오히려 단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에서 또다시 예, 미군정청 하에서 서울경찰청 넘버 2를 하면서, 그러면서 과거 자기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을 했는데 바로 그자가 다시 해방된 조국에서도, 우리 영화 암살 보셨죠? 영화 암살에서 나오는 주인공이죠. 조승우 배우가 열연했던 바로 그 김원봉, 예, 김원봉 선생님을 이 노독술이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잡아가서 3일간 또다시 예, 고문을 합니다. 김원봉 선생님을, 예, 의열단의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 이분을, 예, 약산 김원봉이죠. 이분을 이제 잡아가서 또 고문을 했는데, 그때 그 김원봉 의사께서, 예, 나와서 3일을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다고 하는 그런, 아픈. 내가 일제시대 때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해방된 조국가에서 내가 이런 친일파, 예, 민족 반역자에게 또다시 고문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한스럽다 해서 했는데요. 바로 이 노독술이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기 위한 책을 만들었었어요. 일제가. 근데 그 책에 고문 기술의 70%를 만든 사람, 그게 바로 노독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독술을 당시 반민특위가 체포해서 구금을 하니까 그 사람을 석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노독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노독술이야말로 진짜 애국자고, 그런 애국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독술의 석방을 요구했는데요. 당시에 이거를 반민특위가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것이 바로 그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바로 그 앞에 그 선봉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친일, 예, 경찰이었던 거죠. 친일 경찰이 노독술이 체포되는 걸 보자, 다음엔 우리가 체포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예, 그 반민특위를 해체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독술. 근데 바로 이 노독술이 그렇게 반민특위가 해체되니까, 예, 바로 석방돼서 나왔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공직에 머물러 공직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자연사 합니다. 그래서 1966년에 자연사 했는데요. 68년이군요. 자연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대전, 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친일파 노독술이 오히려 역사적 단죄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국립묘지에 이렇게 안장돼 있다라는 것. 과연 그러한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슬픈 역사, 예, 이야기죠.
우리, 말씀드리는 동안에, 송곤난사님, 이런 개 XX, 이런, 뭘까요? 새끼일까요? 돌베기님, 그나마 김원봉 선생께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사 시험 내용에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역사 교과서 개학이 벌어지면, 의열단, 김원봉은 사라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독술이 미화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상이죠. 그걸 위해서 바로 박근혜가 지금 현재 자기 아버지의 친일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고문기라고 불렀다네요. 네, 맞습니다. 아름드리 천사님, 고문기. 고문기가 아니라요. 고문기는 합한낙을 고문기라고 참 불렀고요. 이 사람은 고문왕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고문왕이 있고, 합한낙이라고 제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을 했을 때, 제가 직접 담당했던 자인데, 합한낙이라고요. 부산에서, 경찰을 했던 자인데, 이 사람은, 합한낙은 이 노독술의 고문기술을 배워갖고, 작혈 고문이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잡아와서, 이 합한낙은 별명이 고문기였는데, 귀신이란 뜻이죠. 고문귀신. 그리고 이 노독술은 고문왕이라고 불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문왕이라고 불렸는데, 자백을 요구하면서 뭔가 진술을 요구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주사기를, 피를 쭉 뽑아갖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독립운동가에게 몸에다가 그 피를 뿌리거나 벽에다 뿌리거나 아니면 독립운동가의 옆에 이 양동이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뽑은 피를 쫙 하면 조용한 거기서 이제 쫙 소리가 나겠죠. 그런 방식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해서 결국은 그로 인해 3명의 독립운동가가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과도한 이 착혈, 피를 뽑아갖고, 그래서 반신불수 등 이런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줬던 그런 합한낙이 2003년까지 살았던,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도 그 후손들이 아주 부촌에서 살고 있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거든요. 7.1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때. 나중에 제가 8.15 광복에 맞춰서 한번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부어님, 부관 참시 말씀하셨고요. 크림악동님, 고반장님, 하이요. 고반장님 때문에 울산 내려가다가 추천 누리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천을 누르고 다시 내려가시는군요. 아유, 크림악동님. 크림악동님, 이름이 제가 아는 분인가? 감사합니다. 송곤난사님, 여긴 러브 같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개 같은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팩트원님은 현 한국의 주류 세력이라고 했죠. 제가 어저께, 감사합니다. 연하여료표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게시한 게 있는데, 전 세계 우익들, 미국의 우익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일본의 우익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대한민국의 우익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걸 제가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진짜 우익은 우리 장준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죠. 우익이니 좌익이니 이거는 사실 정말 웃긴 얘기죠. 이념이 인간의 목숨, 사랑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거고요. 오늘 좀 볼까요?
우리 열혈곰탱님 별풍선 스티커가 진리. 역시. 예. 피짜님인가요? 피짜님. 합한낙은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합한낙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8.15 전후해서 제가 한번 합한낙의 인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건단사님, 예, 관판에서 공중에서 폭파시켜야죠.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 정말 이 나라가 폭파는 안 시켜도 되겠지만,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나라 정도가 돼야 정말 민족 정기가 제대로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매일 방송하시나요? 아닙니다. 예. 우리, 힐즈룩 제은님, 예, 힐즈룩 제은님이 답변 주셨나요? 예, 월요일 밤에, 예, 월요일 밤 9시에만 방송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 2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시간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유창선 님도 하루 하시던데, 예. 유창선 선배님, 예. 그 과정에서 지 주머니도 챙기고, 아, 하트 짜증. 웃는 거야.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웃는 거야님. 별풍선, 예. 감사합니다. 51번째 팬클럽 되셔서. 감사합니다. 100번째 팬클럽이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열혈곰탱님, 동작동 국립묘지 가장 좋은 자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체가 어이상실한 일이 아니죠. 예.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예. 친일, 예. 쿠데타, 독재 세력. 바로 그 핵심인 박정희가 거기에 있겠죠.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 공부도 안 되는데 딱 보니까 9시라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감사합니다. 예, 하림 0402. 예, 우리, 예, 하림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팟빵 EJ 들어보세요. 예, 거기 합한낙 이야기 나오죠. 예. 그래도 제가 직접 합한낙을 조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더 정확할 겁니다. 예. 오마이뉴스, 유스타파 같은 성격의 인터넷 신문인가요? 예. 예, 무슨 말씀일까요? 예. 어디가요? 자, 오늘 방송,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까 전에 그 장준하 선생님, 파주 장준하 공원 가갖고, 장준하 선생님, 추모 행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분도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기 파주에서. 굉장히 거기가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파주가. 근데 거기서 이번에 더민주 소속의 야당 의원이 2명이 전부 다 당선됐는데, 바로 그 윤우덕 의원하고 박정, 예, 박정어학원의 원장을 하던 박정, 그분 두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장준하 선생님 그 추모 행사에. 그리고 또 파주시 출신의 경기도의원하고 시의원 분들이 전부 다 오셔서, 비록 숫자는 그렇게 솔직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저 포함해서 대략 안팎, 그리고 또 따님하고 이제 자녀들까지 데리고 또 우리 정원진이라는 분이 또 일가족이 오셔갖고, 예, 아이들이 와서 그냥 나이가 확 떨어져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아유, 우리, 예, 삐짜님, 어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별풍선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소수의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함께 해주셔갖고 굉장히 뜻깊고 의미 깊은 그 추모 행사를 했고요. 올해가 이제 장준하 선생님의 41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장준하 선생님이 41년 전 1975년 8월 17일에 포천 약사봉에서 마지막 숨결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예. 암살당했다고 하는 증거가 이미 지난 2007년도에 세상에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실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이번 20대 국회가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국회에서 반드시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준하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고요. 오늘 방송을 같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그 뜻을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장준하 선생님이 생전에, 예, 우리 민원연 수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장준하 선생님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 이거는 꼭 함께 해달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하면은, 그러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 각 정당마다 1호 법안을 뭘로 할 거냐 가지고 얘기도 하고 말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1호 법안을 왜 우리가 그 장준하 선생님, 이 박근혜 권력 하에서 저는 장준하 선생님이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장준하라는 그분 하나가 대단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밝히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준하든 옆집 아저씨든 쌀집 김씨 아저씨든 누구든 억울한 죽음, 그 진실이 언젠간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바로 세우는 거는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례를 만드는 겁니다. 어둠에 묻혀있는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은 세월이 지난다 해도 반드시 그 진실은 밝혀지고, 죄를 지은 잘못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단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역사적 정의를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장준하 선생님이 반드시 그 죽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장준하 선생님의 사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빠른 시간 내에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법을 마음만 먹으면 이게 되거든요. 176석 아닙니까? 과반 이상이에요. 176명이 연서명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176명이 법안에 찬성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하던 정의화 의장 아시죠, 여러분? 정의화 의장이 사실은 장준하 선생님하고 굉장히 생전에도 잘 아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 자기가 반드시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 장준하 선생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3개인가가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국회에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약 10,000여 개의 법안이 없어졌어요. 폐기됐거든요. 처리가 안 돼서. 그 10,000여 개의 법안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법안, 그게 바로 장준하 선생 등 이 독재 권력 하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사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그 법안이었는데, 그게 다 폐기된 거죠. 네. 팩트원님, 근데 왜 안 한답니까? 집 밖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게요, 진실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을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정치적 공세라고 여기는 분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누구든,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죠.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사회겠어요. 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준다면 반드시 되겠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현충일 특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충일 특집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압박해야죠. 열심히. 맞습니다. 라이트 치시님, 우리가 압박해야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깨치기까지 멀었죠. 아닙니다. 많이 깨우쳐서, 아니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야당을 여소야대를 만들었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그 힘이 대한민국을 자꾸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죠. 10년 전, 또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으로 따져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표를 받고 제대로 일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해서 실망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20대에 많이 야당에서 당선이 됐고,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또 우리 표창원 같은 분들, 또 정의당의 김종대 선배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됐고요. 또 올 10월에 이제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김광진 의원 같은 분들이 다시 또 진성준 의원 같은 분들, 은수미 의원 같은 분들, 장하나 의원 같은 분들이 예, 보궐선거에 나가서 다시 20대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반드시 예, 대한민국은 자꾸자꾸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오늘도 또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현충일 특집으로 했는데요. 1부와 2부를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또 다른 눈물, 의무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들, 그러나 외면하는 국가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했죠. 예, 우리 연평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예, 그 분들. 근데 연평해전은 사실 2002년도에 우리가 이긴 전쟁이었죠.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특히 김대중 정부 하에서 우리가 북하고 평화를 얘기했지만 만약에 침범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맞선다, 싸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유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은 지금도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발이든 비자발적이든 그렇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또 국가로부터 순직으로 인정된 분들에 대한 슬픔만 그런 부분만 이제 그 강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외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아프리카 TV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이게 통계를 좀 이렇게 봤어요. 통계를 봤더니 제 방송을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더만요. 보니까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고 이제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보고 40대가 많이 봤어요. 또 보니까 그죠? 40대가 아무래도 제 방송을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40대 많이 있으시죠 지금? 예. 40대에 계신 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이 또 아실 텐데 군복무 중에 예, 우리 힐즈룩 재은님 40대신가 보죠? 예. 저 20대요. 예, 피자님 저 20대군요. 그래도 예, 송건단사님은 30대시고 더불어 사는 삶은 예, 정답 40대. 예, 연하열혈팬님, 40대, 예, 우리 여성분이시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서 40대시면은 이제 아드님이 있으시면 이제 또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또 때구나. 우리 빵 짓는 농부님, 저는 60대입니다. 이분이 바로 저희, 예,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에 그 협찬을 해주시는, 예,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의 주인 사장님이십니다. 아유, 우리 오셨군요. 우리 빵 짓는 농부님. 예. 우리 표지를 굉장히 예쁘게 만드셨는데, 지금 요 짓는 농부로 했어야 되는데, 왈왈 짓는 농부로 만들어갖고, 오타가 나갖고, 굉장히 속상해 하셨는데, 아이고. 다음 주에, 예, 제가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빵 짓는 농부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벌을 따다 구운 과자 좀 광고도 좀 하시고 그리고 구입 방법은 또 어떤 건지 예 한번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즈룩 재은님 40대가 대세당. 예. 이분은 아이디가 좀 읽기가 좀 그런데 각태 각태 40대 히 예, 열혈곰탱이 형님 투표 한번 하시죠. 히히히. 예, 시카 피바다님 저 30대예요. 예, 라이츠 지시 40대. 영화 자체는 볼만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연평해전인가요?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하림님이구나. 예,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예,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노고는 무시한 채 막연한 비난의 메시지를 담은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DJ 정부 때 외교 국방 모두 잘한 편인데 아유 그렇죠. 즐거운 청춘반님은 전 5학년 7반이시고, 큰형님이시네요. 예. 저하고 10살 차이신 것 같은데.
일지록 재은님, 오, 예, 별을 따다 궁 깎았니? 라고, 예, 겨우 들어왔어요. 야, 이거 빵 짓는 동무님 겨우 들어오셨다고. 자,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그 방송에서는 우리 현충일 특집으로 해서, 군 복무 중에 이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요. 군 복무 중에 훈련을 받거나 또는 복무 중에 부상을 입는 군인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그런 군인들의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서 일할 때도요. 사실 이제 저는 거기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일을 주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을 입어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호소하거나 이런 분들의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기도 했는데 사실 그 도와드리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그 군 복무 중에 훈련을 받다가 다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저께 오늘의 유모의 어떤 형님이 남동생이 군에서 그 부상을 입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갖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려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한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올 1월에 훈련 중에 동생이 발을 삐어서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 군대 측에서 이제 별로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 거죠.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아서 후에 간신히 고양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미 관절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대요. 그런데 그것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아서 차후 엑스레이로 살펴보니까 치료도 오랫동안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저절로 붙었다. 해가지고 그런 소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 고통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이른바 자결통이라고 하네요. 예. 불타는 통증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한데 자결통이라고 해서 불타는 통증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면 샤워를 하기 위해서 물을 틀어놓으면 그 물이 발에 닿으면 마치 포크로 내려 찍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통증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통증에 대한 그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피해 당사자분을 좀 모시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 한 분과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하고 이런 그 군 복무 중에 그 부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그것을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백대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 실태가 어떤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실제로 그 피해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이거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그죠? 그 목소리를 가까이 대고 있나요, 지금? 이거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지금? 예. 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뼘 통화를 눌렀어야 되는데. 한뼘 통화를 눌렀어야 되는데, 제가 한뼘 통화를 안 눌러갖고. 잘 지냈습니까? 예.
제가, 아유,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안 들리나? 우리 진부아 빙고님도 오셨고, 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눈에 습기가 나차는데. 자, 우리, 언제 군대를 입대했었죠? 저는 2010년 9월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2010년에요. 예. 2010년이고, 그러면 제대를 한 거는 언제쯤이에요? 네, 12년 6월 달에 제대를 했었어요. 12년 6월이요? 예. 2010년에 입대해서 잘 들린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개가 짖어요, 지금? 예.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개 짖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것 같네요. 예, 개 짖지 말고. 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요. 이제 3주차 훈련으로요. 사격 훈련을 가러 갔었거든요. 아, 군복무 중에 사격 훈련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 신명교육대에서요. 예. 그리고 이때 해가지고 야간 이제 행군으로 해가지고 갔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가다가 이제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서 발목이 접질렸거든요. 아, 거기 가다가 야간에 행군하다가 그랬나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프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잘해가면은 알아서 치료를 해준다는 말을 하면서 뭐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줬더라고요. 아, 저기 야간 행군 중에 어두워서 넘어져갖고 무릎을 다쳤나요? 아니 발목이 그때 발목이 좀 꺾였어요. 그때. 발목을 다쳤는데 그 다친 것에 대해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니까 훈련소에서 다친 건가요? 그럼 그게? 네, 그때 훈련소요. 입대하자마자 저기 훈병 기간에 야간에 행군해갖고 사격 훈련을 가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 그걸 나중에 가서 자대에 가서 저기 치료를 받아라 하면서 당시에 치료를 안 해준 거군요. 그래가지고 그때 파스도 제대로 못 발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정말.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자대에 왔는데 자대에 와서도 이게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치료가 됐습니까? 자대에서는? 이제 치료를 해주기는 하는데 예. 좀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 왜요? 이제 그리고 이게 계속 차도가 안 나아지니까요. 차도 안 나아지고 이제 자대 가서도 이제 자대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점점 무리가 갔었거든요. 가면서 이제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하다가 그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외박을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제 부대 근처에 이제 외박하러 나와서 정형외과를 가보니까요. 예. 뭔가 붓기는 것 같은데 치료가 안 된 채로 너무 늦게 온 것 같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면회를 와갖고 정형외과 병원을 갔더니 너무 늦게 왔다. 치료를 하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리 거기에는 멀쩡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다쳤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다쳐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늦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부대 측에 이후에 치료를 요구했나요? 계속 아프니까 이제 요구를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그때가 연평도 그 포격도발 있으면서요. 네. 부대가 비상이 걸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더 다쳤거든요. 그걸. 그냥 아파서 계속 통증 호소했던 데가 그렇게 비상 상황 걸리면서 그 와중에 이게 계속 접질려지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친 부위가 계속 다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군대 제대할 때까지도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사단 의무대에 입시를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그 국군병원에 가도 그냥 MRI하고 초음파만 찍는 걸로 끝이었고 지속적인 치료 관리는 없었어요. 그쵸. MRI나 CT는 이걸 실태를 이제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게 치료는 아닌데 결국은 치료를 하나도 없이 그냥 찍고 군의관이 그냥 가라고 하는데 결국 제대할 때까지도 치료를 완치를 못하고 그냥 제대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게 하도 통증이 계속 심하니까요. 신병요가를 나와서 이제 그때 해가지고 민간병원에 해가지고 통증훈련으로 가봤었거든요. 예. 굉장히 심하다고 돼 있는데 군대에서 인정을 안 해줬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서 예. 2010년에 다리를 다치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현재도 그러면 계속 통증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예, 통증이 이게 계속 되고 있어서요. 예. 이 통증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그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2011년부터 받았다가 잠깐 바빠서 못 받았었던 게 1년 빼면 한 3, 4년 정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통증이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다 지금 개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거 국가가 징병해서 군대에 갔다가 거기서 다쳤는데 그 예. 다친 것에 대해서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죠. 그 결국은 지금 남은 것은 지금 개인이 이 치료비를 책임져야 되고 현재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예, 맞아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오히려 지금 제 사례가 굉장히 약한 사례더라고요. 아, 이것도 약한 사례예요, 또. 이제 저는 그래도 제 스스로 걸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아예 이게 정말로 심각한 희귀병이 돼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우리 대한 씨처럼 치료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럼요. 그런 편이라고 저도 이제 다른 사례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는 군병원에서만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군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있고요. 네. 민간으로 나오고 싶으면 민간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싶으면 그거는 이제 나가서 자비로 해라. 네. 그리고 제대하면은 진짜로 자비 만들지 나중에 국가에서 책임 안 지고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대한 씨가 우리 김광진 의원실에 이제 연락이 와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통과 마음의 심적 고통을 이제 호소하면서 도움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그 병원 진단서나 이런 거를 찾아서 첨부하고 그리고 국가보건처에다가 이거를 입증하고 제시하고 해도 상당히 입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가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 국방부에다가 이거를 요청을 해봤어요. 예. 이게 내가 다친 게 공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고 아, 싶었는데요. 내가 다친 게 공상인지 아닌지 예. 내가 훈련 중에 다친 건데. 풀어드리면요, 공상은요, 공무중 부상이라고 인정받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국방부에서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나았던 게요. 국방부에서 자신들이 신병 훈련소 때 제때 치료를 안 해줘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공무중 부상이라고 인정까지는 해줬어요. 또 다른 분들은 아예 군에서부터 인정을 안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에 진료 받았던 거나 진단서도 받고 해서 냈는데 네. 안 됐죠. 예. 왜? 그 결정과는 상관없이 국가보훈처에서 자신들이 의료 심사를 했을 때 정형외과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어요. 네. 우리 꽃효성님 자꾸 이제 자꾸 뭘 물어보시는데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시고 답장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러시면 어려워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앞뒤가 좀 안 맞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꽃효성님 주제와 맞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 씨 예.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징병을 했다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국가가 이런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외면하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건장해서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건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징병을 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갔다 와서 이런 그 신체적 통증, 고통을 겪는데 국가가 이걸 외면한다면 이건 옳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전에 아무래도 김광진 의원을 통해서 이제 반영민도 알게 듣고 있으니까요. 김광진 의원님께서 이제 군 인권 문제 관해서 하셨던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군 사망 관련 이야기긴 한데 이거는 부상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 좀 이제 인용을 하면요. 네. 이제 김광진 의원님이 죽음의 이유가 어떻든 그 죽음의 원인이 국가의 잘못이면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 저는 부산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군에서 자신들이 공무 중에 자신들이 잘못해서 다치겠다는 걸 인정을 했으면은요. 네. 거기에 대해 그 어떠한 이유 없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징병을 했다면 그 군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군인이 징병을 해서 군대를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불행한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거나 또는 다쳤거나 이러면 저는 오히려 군대에 간 것이 행운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옳지 않나. 원래는 그래야 정상인데요. 그쵸. 실제로는 군대 가서 다 망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무슨 병이 있었는데 군대 가갖고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나한테 암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준 거,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된 그 군대가 해야 될. 그래서 정말 야, 누구는 군대 가갖고 그렇게 해서 병이 걸렸고 그래서 그 암 치료비도 국가가 다 부담을 해줬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름다운 미담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군대 가서 완전 인생 망쳤다라고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써서 주시고 있는데, 몽오님인가요? 아우, 폐에 물 차서 터질라 하는데 분당까지 걸어서 가라고 한 대대장놈. 야, 이런 놈이 있었습니까? 폐에 물이 차서 터지려고 하는데, 예, 아마 분당 여기가 이제 지금 병원 뭐죠? 국군병원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분당까지 걸어가라고 한 대대장놈 생각나네. 비열하고 야비한 놈. 박충국이 걸리면 아작낸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원래 아프리카 TV에서는 이름 쓰면은 뭐 러브나 하트로 뭐 된다고 하던데 이분은 이름이 그냥 나오네요. 박충국 대대장. 예, 저도 항의합니다.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간 정말로 저도 우리 대한씨 사연 이렇게 얘기 들어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뭐 제가 앞가림 못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걸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니까요. 예. 못 움직이고 고통받는 분들 대신해서 움직이고 알리고 하려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요, 이제 네. 반장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네. 군복무 도전 피해자분들이 이제 모인 공복순 소장님의 만든 센터에 군 피해 치유 센터 함께 거기서 공복순 소장. 그래서 이게 모여서 이게 국가가 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당연한 예의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그래도 국회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청원하고 행사하고 계속 의견을 최소한 법으로 바꿔주려고요. 예. 그러니까 법으로 국가유공자법에서요. 지금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탈락을 시키는 거는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군에 입대하기 전에 없었던 병이 군 복무 후에 생겼다면 그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의 공복순 소장님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백대한 씨가 앞장서서 이제 이 문제를 싸우겠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예. 예, 이 방송을 어떻게 보면은 바람한 단장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러 그 의무를 회피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접을 받고 피해를 받았으면은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세상이 상식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상식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혼자서 하려면 힘들거든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방송 들어주셔서 아니 저희 가족분이 한번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 싸움을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공유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백대한 씨 오늘 저한테 오늘 이 방송 하면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 사례를 좀 얘기를 꼭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국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을 방치하고 외면해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참 억울하다. 누구나 다 같이 애국을 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군에 입대해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다치고 부상을 당했는데 국가는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백대한 씨가 자기가 당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싸우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없이 많은 피해자분들, 그 피해자분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예. 바로 내가 그 비극의 당사자가 될 줄 몰랐다라는 거죠. 우리 시카피바다님, 군대는 시내가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아프면 민간병원으로 바로 보내주거든요. 라고 했네. 아, 그렇군요. 근데 모두가 다 시내를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다 GOP도 가고, 험한 데도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국가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년,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을 함부로 징병해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 카학태님은 용나온의 카학태하고 또 한번 뱉으셨습니다. 예. 하여간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 그러한 노력, 힘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겠죠. 일부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방송 마무리하면서 우리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2부 방송에서 좀 더 즐겁고, 예, 근데 즐거운 얘기가 아니군요, 사실은. 일부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이야기, 예, 현충일 특집 일부, 또 다른 눈물, 의무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들, 그러나 외면하는 국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방송에서, 예, 군 복무 중에,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토로하는 우리 백대한, 예, 2010년 입대해서 2012년에 제대했는데요. 그분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과 또 실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예, 추천을 50분이 눌러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이 추천이 그 순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 1부 방송을 끊고 2부 방송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예,
현충일 특집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눈물,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 그러나 외면하는 국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였습니다.